한국이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주며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K방역에 도취해 백신 전쟁에서 패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백신 접종 시기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상당히 늦었으며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해 접종률 속도도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5달 전인 4월 4일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59.97%, 미국이 31.58%였던 반면 한국은 1.88%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런 시기면 집단 면역인 접종 완료 70%에 6년이 걸린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9월 4일까지의 1차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68.39%, 미국이 61.52%, 한국이 58.47%로 이제 거의 턱 밑까지 따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흔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백신 선진국으로 불렸기에 1차 접종률 70%를 당연히 넘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 국가는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미국에서 15만 명, 이스라엘에서 1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역시 델타 변이에 맞서기에는 접종률이 예상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백신 신규 접종 속도가 굉장히 둔화된 상태라는 것과 한국의 백신 접종이 지금처럼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한국은 추석 전에 두 국가의 백신 1차 접종률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전국민 대비 70% 달성, 10월까지 2차 접종률 7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1차 접종 70%는 백신 수급 상황과 예약 인원을 감안할 때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접종률 70% 달성 역시 백신 수급만 원활하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6일까지 3천만 5,459명인 58.4%이고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67.9%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접종 완료자는 1,775만 1,820명인 34.6%로 조사되었는데요. 50대, 60대, 70대는 모두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90%가 넘었고 80세 이상은 82.6%며 18에서 49세는 아직 1차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 오늘 같은 경우도 100만 건 이상, 1차, 2차를 합해 하루 최대였던 122만 건보다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죠. 김 기획반장은 2주간 날짜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하루 평균 50만 명 이상 접종은 이뤄질 것이다. 예약된 인원만으로도 추석 전에 1차 접종률 70%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5접종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수송 박스에 선입선출 경고문을 부착하고 접종기관별 보유 백신의 유효기간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접종기관이 백신별 냉장 유효기간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의료계와 함께 5접종 주요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5접종된 사례는 13개 의료기관에서 431건으로 전해졌죠.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백신 5접종으로 인한 중증 및 주요 이상 반응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에서 다시 한번 K방역의 힘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은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도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역내 2차 전지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위기보다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차 전지 공급망 변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19세기까지는 골드러시, 20세기는 오일러시 시대였다면 기후변화와 포스트 팬데믹이 화두가 된 21세기는 배터리 러시와 데이터 러시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하였죠.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완성차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전기차용 배터리는 해외에서 조달해왔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세계 배터리 산업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생산에서 삼국은 세계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원자재 채굴 및 가공에서 소재 가공, 셀 모듈팩까지 모든 가치사슬을 보유한 중국의 지위가 날로 공고해지자 불만이 커진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배터리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배터리 점유율은 지난해 34.7%로 37.5%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2위 수준이다. 한국은 공급망 재편에 나선 국가 및 완성차 기업들과 자유무역협정 FTA 배터리 제조 파트너십을 맺으며 신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기에 경쟁자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반기고 현지 진출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죠. 보고서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선 구축을 손꼽았는데요. 배터리 생산 증가는 원료 수요 증가로 이어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데 양극재 필수 연료인 리튬은 2012년 대비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로봇, 도시망공교통, UAM 등 배터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인한 국내 배터리 생산 및 수출 감소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는데요. 무역협회 조성대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로 압도해야 하는 배터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 간 우호관계 형성과 완성차 배터리 기업 간 파트너십을 다지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방역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완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인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군이 최근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으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죠. 군은 2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더 진행하고 SLBM을 도산한 창호함에 양산 실전 배치할 방침인데요. 이번에 개발한 국산 SLBM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돼 현무사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SLBM의 실제 사거리는 잠함 능력을 고려하면 잠수함의 작전거리만큼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장의 게임 체인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사실상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SLBM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죠. 국방부에선 단위 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군사 기술력을 보았을 때 현무사의 발사는 성공적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보여주며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